엄마, 오늘 간식은 뭐예요? 영양갱이란다. 이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제가 벌써 이 갤럭시 Z 플립을 산 지도 몇 주가 지났는데요. 그 덕분에 주변에서 플립 어떠냐, 쓸만하냐, 신기하냐, 진짜 잘 접히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플립을 살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사용하면서 만족하면서 썼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잖아요. 아쉬운 점이 물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단점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구매하지 마세요! 진짜 구매하면 절대 안 돼 이거! 이런 거보다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단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갤럭시 Z 플립을 구매하기 망설이는 분들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잘 비교해보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더블 액정의 한계인데요. 확실히 이번 갤럭시 Z 플립은 전작인 폴드와 다르게 액정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뤘어요. 내구성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름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평소에 카톡이나 인터넷처럼 가벼운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영상을 볼 때였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집에서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도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Z 플립의 액정이 완전 평면한 일자가 아니에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액정 부분만 살짝 파여 있는데요.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추는 곳이나 가로등 아래 같은 데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빛의 굴곡 때문에 하얗게 주름이 져 보이더라고요. 물론 스마트폰을 각도를 살짝 틀어주면 안 보이긴 하지만 원래대로 평평한 액정이라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굴곡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틀어줘야 된다는 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점은 정말 완벽한 폴더블 폰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모든 폴더블 폰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인 건 사실이에요. 제 주변에도 Z 플립을 구매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 다들 처음에는 와 핸드폰이 접혀 진짜 21세기다 라고 신기하셨지만 몇 번 쓰다 보면 이 주름에 빛이 비치는 것 때문에 다들 신경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애매한 액정 비율인데요. 갤럭시 Z 플립은 21.9 대 9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애매한 액정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들은 보통 16대 9의 영상 비율이거나 노트처럼 큰 액정을 가진 스마트폰을 위해서 2대 1의 액정 비율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갤럭시 Z 플립으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이 액정을 100% 활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꽉 찬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양 사이드에 검은 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난 영상 볼 때 조금 잘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막이 있는 영상들은 자막이 깨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있는 자체 자막이 있는 영상들은 자막을 알아서 액정 비율에 맞춰주니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자막과 영상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자막이 잘리는 거죠. 물론 이 Z 플립에 맞는 영상의 비율이 생긴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21.9 대 9라는 비율을 가진 스마트폰이나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세로로 되게 길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한 손으로 스마트폰의 끝에서 끝까지 스크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좀 사소하다면 사소한 단점인데요. 갤럭시 Z 플립은 보통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다르게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닌 모노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스피커 홀이 이렇게 휴대폰 하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음량은 나름대로 정말 괜찮고 빵빵한 편이지만 스테레오 스피커에 비해서는 당연히 음량이나 음질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잡고 영상을 보게 된다면 손이 스피커 홀을 가리게 되는데요. 스테레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양쪽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가진 않지만 이렇게 스피커 홀이 하나만 있는 Z 플립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가리게 되다 보면 음량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부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잡는 방향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게임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방향에 상관없이 스피커 홀이 다 닫히기 때문에 어떻게 잡더라도 100% 음량은 나오지 않아요. 네 번째는 바로 이 쪼꼬미한 미니 액정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쓸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경기도를 자주 가네요. 이게 생각보다 작고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시계를 확인하게 될 때도 잘 안 보이니까 결국엔 그냥 스마트폰을 열어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뷰파인더를 사용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광각 같은 경우에는 꽤 넓게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망원 촬영 때 생깁니다. 액정이 작기 때문에 뷰파인더 대용으로 사용을 하려 해도 위아래가 잘려서 뷰파인더로 쓰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히려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는 이 뷰파인더로 제 얼굴의 위치만 확인을 하고 뒷면이 다 비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제 모습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 같은 알림이 올 때 이 작은 액정을 터치하고 휴대폰을 열면 바로 그 어플로 들어간다는 기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휴대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 같이 잠금을 걸면 휴대폰을 열었을 때 어차피 잠금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외부 액정으로 바로 어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유용한가 싶습니다.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바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플 알림이 오면 그 어플 알림을 터치하고 잠금을 해제하면 바로 그 어플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Z 플립도 알림을 확인하고 외부 액정을 터치하고 스마트폰을 열고 비밀번호를 풀고 어플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번거롭습니다. 그렇다고 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안 걸기에는 보안이 너무 걱정되고 비밀번호를 푼다 해도 이렇게 일반 바형으로 된 스마트폰보다 복잡하니까 아직은 조금 미완성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가격 대비 낮은 퍼포먼스입니다. 보급형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명색에 맞게 아무래도 낮은 가격으로 팔기는 해야겠고 힌지 기술 비용은 또 많이 들고 여기에 고성능의 칩셋을 넣으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Z 플립입니다. 한 세대 전에 칩셋을 쓴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작은 램 용량인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같은 가격의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배터리 용량도 3300mAh밖에 안 돼서 배터리가 좀 빨리빨리 달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해줬어야 됐고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 짜잘한 알림 같은 거는 이 미니 액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쪼꼬미 액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65만 원을 주고 샀는데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저렴한 것도 또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와 이거 접혀 진짜 21세기 대박이다, 진짜 삼성 대박이다, 우리나라 기술력 짱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면 아 내가 이거를 165만 원을 주고 샀구나, 접히는 걸 165만 원 주고 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을 몇 주간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아쉬운 점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좋았던 점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갤럭시 Z 플립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t's OK! 민성이었습니다. 안녕!